저는 그 공무원을 이제 하고는 한 5년 전에 명예퇴직을 하였는데, 그동안에 취미생활을 이제 해오던 중에 뭔가가 또 이제 겸직을 할 수 있는, 이제 취미생활과 병행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다가 손해평가사라는 이제 직업이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손해평가사는 1년 내내 일하지 않고 내가 이제 취미생활 하면서 이거를 이제 병행할 수 있다는 게 좋았고, 그리고 자연 속에서 이제 다니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식물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식물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또 일하는 곳에서 또 여행 삼아서 이제 구경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손해평가사라는 이 직업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업무를 공유하면서 기술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왕래 시간을 좀 줄이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강의가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서 일단은 합격률이 제일 높은 데를 하자,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의료화가 합격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한 30에서 40% 정도가 되어서 그냥 여기로 하게 되었고, 하기 전에 교수님들 샘플 강의도 들어갔는데 교수님하고 또 재배학이 이제 1차 시험에서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또 재배학 교수님하고 너무 따뜻해 보이시고 강의도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서 여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10월 7일 날 이제 손해평가사를 이제 따려고 일단 등록을 했는데, 그냥 강의만 들으면 시험을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그냥 제 하는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의가 계속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4월에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밀린 강의를 이제 열심히 이렇게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과정이 2차 시험을 이제 먼저 준비를 하고, 올 4월부터는 이제 1차와 2차를 이제 같이 준비하게 되었는데, 너무 늦게 시작한 것을 후회하면서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 빡빡하게 잠자는 시간 외에는 공부를 거의 벼락치기로 짧고 굵게 8월 달까지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들을 때는 제가 너무 바쁘게 들어서 1.6배속으로 듣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부분만 1.2배속으로 듣고 하다 보니까는 시간 절약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시험을 이제 준비할 때는 1차와 2차 시험을 이제 기본 강의를 다 듣고 나서는 5월달부터는 제 나름대로 그동안 모든 공부했는 기본서와 필기했는 거, 또 오답 잘 틀리는 부분 이런 거를 노트로 쭉 정리를 하고, 2차는 일단은 두고 이제 1차는 노트 정리한 거를 암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교재가 끝나고 문제집으로 할 때 이제 내가 먼저 이제 암기했는 거를 근거로 문제를 제 힘으로 풀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틀린 부분을 다시 노트를 보면서 그렇게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다시 이제 노트 정리한 거를 리마인드 하고 나서 이제 틀린 문제도 다시 보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차는 88점을 맞았는데, 제가 시험 이제 후기로는 한 4주 정도 공부를 하면은 될 것 같고, 나머지는 2차 시험을 준비하는 게 더 이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재배학은 상당히 좀 문제 시험장에서 좀 생소한 문제가 좀 나오고 좀 깊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어서 공부하실 때 좀 꼼꼼히 이해하면서 암기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과목은 법 공부라 보니까 시험 범위는 딱 한정이 되다 보니까 시험 문제 안에서 이렇게 말을 조금씩 바뀌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오류 시험 문제를 틀리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많아서 기출 문제와 모의고사를 이제 풀어보면서 주로 나오는 출제 부위와 어떻게 함정을 파는지를 파악한다면은 시험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차 시험 준비는 이제 6월 8일 날 1차 시험을 마치고 이제 너무 이제 굵고 짧게 하다 보니까는 2주 정도 또 쉬다가 다시 이제 한 7월 달부터는 뭐 하루 12시간, 13시간씩 뭐 미친 사람처럼 공부를 했습니다. 좀 막 잠자기 전에도 노트 들고 잠들고 그래서 한 7월부터는 이제 그 노트 정리한 거를 2차에 대비해서 그거를 이제 막 외우기 시작을 했고 그동안에 또 진도는 또 문제집 풀이로 이제 나갔는데 제 마음은 급하고 어쨌든 그거를 다 외우고 나서 문제 풀이를 이제 들어갈 때 이제 교수님의 그 설명을 먼저 듣기보다는 제가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듣고 이제 모르는 좀 힘들었는 문제는 또 포스트잇을 붙이고 그렇게 해서 문제집과 백제 문제집을 이제 다 풀고 나서 다시 틀렸는 부분을 다시 제가 또 혼자서 또 풀어보고 틀린 거 또 포스트잇 붙이고 포스트잇 붙는 게 없을 때까지 계속 그거를 반복을 했습니다. 한 4-5번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모의고사는 일단 다 미뤄놨었는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제가 정말 시험 친다는 생각으로 시계를 이제 앞에 놓고 쳤는데 그 모의고사 점수랑 특히 그 1회 모의고사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거하고 시험장에서의 어떤 난이도가 좀 비슷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1회 모의고사를 좀 잘 풀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1과목과 2과목은 공부하는 방식이 좀 달랐는데 1과목은 아무래도 암기 과목이 많았고 또 문제풀이도 2과목만큼 복잡하지 않아서 뭐 이제 그랬는데 2과목은 그게 이제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는 그 고현석 교수님께서 문제 풀기 전에 한참 말로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저는 아이고 시간 아깝게 저거를 왜 하시나 바로 풀지 이랬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그게 마치 이게 그 열쇠 뭉치를 저희한테 안겨주는 것과 같아서 이제 그거를 유심히 이제 듣게 되었고 공부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문제를 출제자가 어떻게 틀리게 하려고 이 문제를 냈을까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또 공부를 하고 이제 항상 이제 문제를 매기고 나서는 왜 틀렸는지를 분석해서 오답 노트에다가 이제 적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틀렸는 이유들을 시험 전달에 달달 외우고 갔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똑같은 걸로 안 틀리려고 막 명심하자 이렇게 하면서 시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풀이할 때마다 시간을 이제 측정했는데 제가 그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1과목에서 한 35분, 40분 만에 풀어야 되고 2과목을 1시간을 배정을 하고 나머지 20분은 이제 풀었는 거를 검산하고 또 답을 이제 반드시 적어 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요번에 그 1과목이 좀 복잡하게 나와서 또 아는 문제라서 그거 다 풀고 나니까 시간이 한 45분, 50분밖에 안 남아서 2과목에서는 거의 멘붕이 와서 정신없이 또 풀다 보니까 답도 못 적어오고 집에 와서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발표 날 때까지 갑갑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오답 노트라고 공식 노트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중간에 좀 복잡한 표준 현장 이수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외울 때는 노래로 이렇게 듣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수 제한 부분이 이렇게 좀 외워도 헷갈리고 그런데 시험에는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열심히 하시면은 이제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 치기 전에는 기본서를 정독을 2번을 하고 갈로치기 문제가 나올 만한 곳을 저는 펜을 꺼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갈로치기 문제는 다 맞았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가 이제 볼펜이 이제 문제였는데, 이거를 이제 모의고사를 막 이렇게 빨리 풀다 보니까는 이게 손도 아프고 글씨가 빨리 안 써지고 이래서 0.3mm, 0.5mm, 0.7mm, 1.0mm를 다 시켜가지고 막 하다가 이제 제 손에 맞는 거를 찾아갖고 했는데, 미리 이제 맞는 볼펜을 찾아 놓으시면은 시험 시간을 줄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험을 이제 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은 갈로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과목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2과목을 할 때 이제 꽈락만 하지 말자,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꽈락을 딱 맞춰놓고 그 중에서 좀 쉽고 시간이 덜 걸리는 문제만 골라가지고 그거를 한 3번 정도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푸니까 계산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그 덕분에 제가 풀었는 문제에서는 실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헷갈리는 부분이 뭐 농업시설, 비가림시설, 해가림시설, 축사가 뭐 이렇게 비용 이게 부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그거를 토로해놓고 한 20번은 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해가림 시설은 풀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만들어 보니까 8단계 정도가 되던데, 중간중간에 이게 뭐 20%가 넘기기, 이렇게 검증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거를 또 제가 1, 2, 3, 4 해갖고 그것도 풀이 과정도 또 따로 외우고, 그렇게 해서 요즘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듀야의 그 교수님들의 역량은 제가 경험해본 결과 당당하시고, 또 학생보다도 더 열정 있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제 더 긴장하시고, 그 덕분에 동차 합격이라는, 그것도 벼락치기 한 4월 달부터 해서 벼락치기 동차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도 굉장히 좋아서 그 읽는 과정을 하나도 안 빼고 다 했는데,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학교 경험담이 좀 길고 두서없고 좀 장황하게 들리겠지만, 이런 제가 좀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하나하나 짚어서 준비하신다면 11월 공부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